한 2년쯤 된 얘기인데요. 우리 회원분 하나가 부동산을 잘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해서 2억을 벌었어요. 많이 벌었죠. 2억을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또 괴로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2억을 벌었는데 벤츠가 너무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벤츠가 얼마쯤 하는 벤츠냐면 한 8천만 원 정도 해요. 아니 뭐 따지고 보면은 못 살 이유도 없잖아요. 2억을 벌었으니까. 그것도 어쨌든 간에 자기가 막 노동을 해서 번 게 아니라 투자로 해서 벌었으니까 2억을 벌었으니까 그 중에 뭐 8천만 원 벤츠 살 수 있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로만 보자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괴로워하겠어요? 당연히 괴로워하죠. 왜냐? 투자를 알았으니까. 이게 본인이 이게 맞는 행동인지 아닌지 너무 괴로울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벤츠는 너무 사고 싶은데 근데 이제 뭘 알았습니까? 투자를 알았잖아요. 부동산을 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8천만 원이면 2년 전만 해도 분양권도 살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분양권을 사면 또 한 1년 있다가 또는 2년 있다가 뭐 하여간 몇 천만 원이더 벌을 수 있을 텐데 이걸 갖다 벤츠에다 다 때려박아? 이래도 되는 거야? 아, 사면 안 돼. 아, 사고 싶어. 아, 사면 안 돼. 아, 사고 싶어. 아, 이렇게 계속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제가 따끔한 한마디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조언을 해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비에 대한 거를 조금 좀 우리가 원칙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훌륭한 부자들이 하는 얘기지만요. 소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하여간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버는 것보다 소비가 작아야지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버는 것보다 소비가 많으면 또는 버는 것만큼 다 소비하면 어떻게 돈을 법니까? 뭔가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이 돈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이런 돈을 만들어 놔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종잣돈이죠. 이걸 만들어 놔야지 얘가 스스로 돈을 벌면서 나의 미래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자제해야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무조건 자제할 수는 없고 무조건 뭐 안 살 수는 없고 뭔가 원칙을 세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칙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소비는 나를 편리하게 해주는 거, 나를 이득이 되도록 하는 거는 소비해도 됩니다. 그런 것은 소비하는 거고 소비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것이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집을 사려고 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내가 그 집이 좋아서 살 수도 있고 또 투자로 사는 것도 있고 또 학군 때문에 사는 이유도 있지만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과시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렇죠? 이 과시욕이라는 것은 뭐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는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과시욕도 무시할 수 없는데 굉장히 강한 욕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과시욕만큼은 우리가 자제해야 되고 이것을 소비해야 되느냐 아니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이것이 과시냐 아니냐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잠을 조금 잘 못 자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베개에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다고 하는 베개가 있으면 과감하게 삽니다. 그래서 뭐 베개 비싼 거 되게 많습니다. 비싼 거는 뭐 보통 뭐 한 3, 40만 원씩 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도 저는 과감하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베개가 뭐 계속 쌓여갑니다. 그래서 뭐 저희 집에 저만을 위한 베개가 한 10개쯤 있습니다. 많이 실패했죠. 하여간 저는
그런 투자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식구들은 막 많이 이제 저를 많이 말리죠. 아, 또 시작했다 뭐 이러면서 많이 말리지만, 예, 어쨌든 하여간 내 몸을 쾌적하게 만들어야 또 제가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쓰는 거. 이거 내가 무슨 베개를 좋은 걸 쓰고 있다고 막 과시하기 위해서 베개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봐, 나 이렇게 좋은 베개를 베고 잔단 말이야. 막 이렇게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과시가 아니죠, 이거는. 예. 정말로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이롭게 하고 내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 생활을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소비죠. 예, 이러니까 이런 거는 과감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시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분, 벤츠를 사고 싶어서 너무 막 안달하고 있는 이분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줬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예상했던 대로 당연히 사지 마십시오. 예. 뭐 정신 못 차립니까? 짜샵?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아까 제가 말한 것이 맞습니다. 원칙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인간의 이 욕망을 무조건 다 자제하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욕망과 적절하게 손을 잡는 겁니다. 예, 적절하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예. 욕망을 너무 무시하는 생활, 이거는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봐요, 저는. 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막 애를 씁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탁 목표를 세우냐면 난 새벽 4시에 일어날 거야. 뭐 훌륭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새벽 4시에 다 일어났더라고. 난 4시에 일어날 거야. 무조건 9시 취침, 4시 기상. 난 이렇게 살 거야. 뭐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해보세요. 되겠습니까? 예, 되는 사람이 있겠죠, 물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다가 포기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더 늦게 일어나요. 예, 4시에 일어났다가 한 5시까지 있다 그때 다시 잠들어서 더 늦게 일어나요. 예. 이런 일들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 그러느니 좀 더 현실적인, 좀 더 일찍 일어나면 성공하는 건 맞겠죠. 그러나 그렇게 좀 그렇게까지 성공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요 정도에서 성공도 약간 양보를 하고 나의 욕망과도 약간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간을 정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욕망도 무조건 다 억제하기만 하면 도대체 언제 우리는 파티를 하고 언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둘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버는 족족 뭔가를 남기지 못하고 내 투자를 위해서 종잣돈을 남기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소비하는 사람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런 방송을 절대 보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런 분들은 정말 이런 거 좀 보면서 좀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분들은 반성을 해야 되겠고, 그런가 하면 또 부동산에 막 꽂혀가지고 막 돈을 벌기 시작하면 도대체 평생 쓸 줄을 몰라요. 예, 평생 쓸 줄을 모르고 평생 재개발, 재건축에서만 살아요. 예, 자기는 돈 버는 게 더 좋대요. 예, 그러면서 그냥 수돗물 쫄쫄쫄쫄 나오는데 뭐 화장실 뭐 냄새 나는데 기생충에서처럼 와이파이 저쪽 가면 와이파이 되고 뭐 이러는데 이러는 데서 살기를 끝까지 고집합니다. 예. 부동산 자산 계산해보면 뭐 순자산 100억이나 있으면서 뭐 이런 분들도 꽤 있단 말이죠. 근데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욕망과 적절하게 좀 타협, 다시 말해서 욕망을 그냥 냅두지도 말고 그렇다고 무조건 억제하지도 말고 적절한 선으로 적절하게 자제하는 건 뭘까라는 대안을 한번 내세워보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벤츠를 사시죠. 사는데 새 차 사지 말고 중고차 사시죠. 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8천만 원이 새 차 가격이었는데 중고차 2년 된 벤츠 중고차 그래도 새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를 샀는데 4천만 원 반값에 샀어요. 그래서 4천만 원 벤츠를 사고 벤츠를 몰고 다니면서
폼은 폼대로 잡고, 예. 그리고 나름대로 조금 소비도 자제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나머지 돈은 또 재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비슷한 사례가 하나 또 있었는데요. 예. 어떤 분이 하나 또 부동산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이번엔 1억 차익을 냈어요. 차익을 내가지고 막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1억을 이제 어디다 또 투자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부인이 딱 그러더래요. 예. 뭐 1억 벌었으니까 나 샤넬백 사줘. 딱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런 미친 예편내가 있나 이러면서 막 뭐라고 그랬다가 오히려 되려 아내한테 엄청나게 어디서 예편내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오히려 되려 이제 욕을 먹었다는 이제 이런 슬픈 사연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계속 사달라 이제는 뭐 사내라 뭐 이런 정도 수준까지 이제 얘기를 한대요. 이게 미친 짓이지. 아니 우리 같은 형편에 샤넬백이 사달라고 하는 것, 그것도 종류가 많잖아요. 사달라고 하는 게 한 700만 원짜리 정도 되는데, 아니 700만 원짜리를 이게 사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도 비슷한 조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내랑 좀 타협을 보시죠. 700만 원은 너무한 것 같으니까 한 200만 원쯤 되는 것도 명품입니다. 그것도 명품이니까 그 정도 명품 정도로 만족하는 게 어떻겠냐. 그 정도는 내가 사주겠다. 이 정도쯤 한번 제안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것도 너무 아깝지만 아내의 욕망도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이렇습니다. 소비에 대한 것은 원칙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상적인 소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상적인 소비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내 욕망이 끌리는 대로 냅둬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조건 욕망을 무조건 억제만 하려고도 하지 말고 적절한 선이 뭔지, 그리고 약간 욕망을 자제하는 훈련,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훈련을 해보면 이 욕망을 좀 길들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계속 우리의 삶은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영상이 나빴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응원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